진료실의 박선생 45번째 이야기 안 나와요입니다. 비뇨기과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은 진료실에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위축된 표정을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성병이나 남성 수술 등이 비뇨기과적인 문제는 어쩌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병은 주위에 알리고 멀리 퍼뜨리라는 속담이 있지만 비뇨기과의 질환을 남에게 알려주기에는 창피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심적으로 위축이 되어 대화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할아버지 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진료실에 와서 당당하시고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고 병원 입구에 들어오셔서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말하거나 간호사에게 안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비뇨기과 환자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잘 아는 척을 안 하지만 이분들은 길거리에서도 만나게 되면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합니다. 이렇게 당당하신 분들도 진료 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에 소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응, 괜찮아요. 소변도 잘 보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지도 않고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그럼 약을 다시 한 달간 처방해 드릴게요. 원장님 잠깐만. 침묵이 며칠 동안 흐른 후 입을 엽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액이 안 나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두 달 전부터. 처음에는 양이 줄어들다가 며칠 후부터는 느낌 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 그럼 그동안 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창피해서. 하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전립선 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마다 드시는 약 있잖아요. 전립선의 기능은 소변이 나오는 통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곳에 정액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 마치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전립선액을 분비하여 정액과 소변이 요도를 통과할 때 윤활을 시켜서 잘 통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 부위의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소변을 보기 힘든 질환입니다. 할아버지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변을 보게 되면 정액이 나오는 구멍이 막히고 발기가 되면 소변이 나오는 쪽이 막혀서 정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기가 된 상태에서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 이유랍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약은 전립선 부위의 요도를 넓혀주는 약이므로 약을 쓰면 전립선 요도 부위가 계속 넓어져 있어 발기가 되어서 사정을 할 때도 정액이 요도 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광 쪽으로 들어가서 정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역행성 사정이 몸에 나쁘거나 병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미가 없잖아요. 하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계통의 약으로 바꾸면 천천히 좋아질 겁니다. 환자는 표정이 밝아지면서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성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은 3단계의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극이 되면 먼저 정액이 정관과 정락을 요도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방광경부가 닫히고 방광으로 역류가 방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요도 괄약근과 음경주의 골격근이 수축으로 정액이 몸 밖으로 강하게 배출됩니다. 역행성 사정은 3단계의 사정 과정 중 방광경부와 위요도 괄약근의 수축을 방해하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사정할 때 오르가즘은 있으나 몸 밖으로 배출되는 정액이 전혀 없거나 조금만 나오는 것입니다. 원인은 전립선 치료제인 알파 브로커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전립선 적추술을 받은 사람, 당뇨, 척추 손상 등에서도 올 수 있으며 일부 정신과 약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크로로페니라민, 에페드린, 이미프라민 등이 있고 최소한 몇 주간 복용을 하면 좋아지지만 이런 약제들은 방광 경부를 닫을 수 있어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는 사용하기 힘들고 대부분 전립선 약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